에이즈에 걸린 걸 숨기고 수십 명의 남성들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뉴스 하나가 부산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했던 20대 여성이 붙잡힌 겁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아직 10대였던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건 에이즈가 옮았을 가능성이 있는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했던 탓에 성매수남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통화 내역 분석 중인데 그 전화번호 명의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뭐 여성들인 경우에는 뭐 저희하고 그 어떤 특정 날에만 통화를 한 분들 상대로 조사를 진행 예정입니다. 일단 성매매 일시나 장소가 전혀 특정되지도 않고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후 채팅 앱의 익명성과 만난 전염병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한동안 사회를 휘감았습니다. 야, 이게 프리베이스 도구죠? 지난 10월 25일에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경찰이 10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 끝에 적발한 사람은 무려 230여 명. 마약류 공급책들이 랜덤 채팅 앱과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 구매자들과 접촉 후 조건 만남이나 고속버스 화물 등을 이용 배송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필로폰 약 2kg, 필로폰 제조 원료 물질인 하미딘 감기약 36,000정을 전량 압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통로는 채팅 앱이었습니다. 독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이렇게 대화 주고 받다가 그게 만나가지고 서로 약을 주고 받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국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채팅 앱이 210여 개가 210개 정도 되거든요.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서 그 마약 관련된 은어를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투약할 수 있다,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에 손을 댄 사람도 다양했는데요. 피해자들 중에는 그 특정 직업군이 아닌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 가정주부 그 투약하는 그 계층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어리든 그 어린 학생이나 미성년자나 누구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각종 범죄 기사에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매체가 바로 채팅 앱입니다. 일부 앱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입자 인적사항 없이 그렇게 가입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성매매나 또 마약이나 어떤 음성적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행이 이용되어도 대화 내용을 지워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채팅 앱이 그동안 은밀히 오갔던 범죄 정보와 제안들을 빠르게 이곳 저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건데요. 끝없는 확장성을 가진 온라인 공간 채팅 앱이
새로운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팅 앱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냥 문자 채팅에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질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어쩌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걸까요?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요. 국민신문고 오늘은 채팅 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실제로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많습니까? 네,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찾아봤는데 채팅 앱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볼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재 현황으로 채팅 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앱에 대한 시정 요구 자체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1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 대부분이 채팅 앱이었는데 성매매나 음란 정보, 불법 의약품, 마약 등과 같은 내용이 유통되도록 내버려둔 것이 문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1년 사이 5배가량 증가했고 마약과 관련한 정보 유통을 제재한 경우는 0건에서 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시정 요구를 받은 것만 이 정도인데 암암리에 어떤 정보가 또 어떻게 오가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요. 보신 것처럼 채팅 앱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0% 이상이 채팅 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팅 앱이 청소년의 성매매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는 채팅 앱은 랜덤 채팅 앱입니다. 불특정 이용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이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어서 본인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또 편하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친구나 연인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밀하게 성매매 대상을 찾는 남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좋은 사업 공간입니다. 수요자들이 모여 있고 또 적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광고비도 거의 들지 않고요. 일단 1차적으로 채팅 앱이 이렇게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장소인데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데는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술집에 들어가거나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해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성매매 정보부터 시작해서 마약 거래 정보까지 오가는 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하면서 성매매 조장 앱 317개를 분석했는데 87.7%가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채팅 앱이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성매매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텐데요. 실제로 채팅 앱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현희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앱마켓에서 이름을 검색한 뒤 설치하고 앱에서 사용할 별명과 한 줄 소개를 쓴 뒤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면 끝! 실제 나이나 성별을 써넣지 않아도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세상. 그 속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용자가 많은 채팅 앱 4개에 접속해봤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통의 쪽지가 도착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걸까요? 쪽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요. 심지어 10대 여고생을 나타내는 대화명에도 다양한 연령대를 내세운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는데요.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10대 청소년들도 이런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친구도 하길래 이게 재밌으니까 재밌다 들어가자마자 자기 보이 사진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있으면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근데 재밌겠다 먼저 해보자 하면서 다운받아서 하면은 따로 인증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해서 놀기도 하죠. 채팅 앱을 들어가면 거의 90%가 남자밖에 없어서 되게 막 대화를 하면 맨날 뭔가 오늘 만나실래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이상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앱 다운받는 거에다가 익명 채팅 다운받아서 그래서 반 친구들끼리 본 적은 있어요. 아니면 저건 문제아들만 하는 걸 거야? 저걸 이용하는 사람들,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 문화가 있고 또래 집단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저 랜덤 채팅 앱을 사용해가지고 뭐 대화를 하네? 하면 호기심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접근이 굉장히 쉽거든요. 17살 유나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들 맨날 다니고 하니까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 거죠. 호기심으로 채팅 앱에 접속한 유나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쪽지가 쏟아졌는데요. 너 학생 맞아? 너 학생 맞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는 다른 아저씨들보다 이 아저씨가 착하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본인이 학생이냐는 걸 자꾸 물어봐 온다고 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32살 김철수 씨를 만난 유나는 얼떨결에 김 씨의 차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 유나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호기심의 대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자신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블랙박스로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김 씨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유나의 SNS에 올린 뒤에 한 번 더 만나야만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협박을 해온 겁니다. 악질적인 요구에 괴로워하던 유나는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미 오염된 채팅 앱에 청소년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특히 유나의 경우처럼 성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을 협박하기 너무 쉽고 다루기도 쉽고 돈도 적어요. 뒷다리 없고 저 비용, 저 위험이라는 거죠. 보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성매매 하는지도 몰라요. 오빠가 나한테 이제 그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뭐 문화상품권을 줬다. 인형을 줬다. 오늘은 떡볶이를 사줬다. 이것도 성매매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유인되는 그 아이들이 과거에 2015년도 이전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들이
다 가지고 다니니까 이 스마트폰이 성매매 알선 창구로 굉장히 주요한 매개체가 되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가출한 뒤 잘 곳이 없거나 학교 친구들에 휩쓸려 성매매를 시작하게 됐다고 답했지만 다른 사람의 강요, 그러니까 알선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응답도 많았는데요. 우리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학생을 실제 성매매에 이용한 알선업자의 통화 내용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번호 알려주고 여기로 전화 주세요라고 말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빠가 설명해 줄게 지금. 네. 니한테 연락이 갈 거야. 그러면은 전화를 받아서 뭔 얘기를 하겠지. 1시간에 얼마 이러고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15만 원이다잉. 더 이상 애놀이 안 되고, 알겠지? 근데 임신돼버리면 전 끝이잖아요. 알지. 임신되면 낙태 비용까지 다 받아야지. 아니 그걸 엄마가 알게 되면 그게 끝이죠. 모르게 해야지. 보호자를 나로 하면 되잖아. 그럼 되지 뭐가 문제고. 결국은 집에서 이제 못 있고 가출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또 학교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생활이 어렵고 가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매수자나 알선업자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갈 데가 있다. 내가 집을 주겠다. 나랑 동업을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설득하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10대인 또래 알선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 투자금이 없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매매거든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성매매잖아요. 랜덤 채팅 어플 깔아놓고 뭐 하면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채팅 앱. 그 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0대 때 성매매로 돈 번 애들은 쭉 성매매를 해요. 여자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10대 애들 만나보면 자기도 무서우니까 좀 잘 나가는 오빠들 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대 애들이 생애 지속적으로 해요. 취재 기간에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을 것 같은데 실제로 채팅 앱을 깔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새로운 앱을 깔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쪽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소개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성인이고 또 취재를 위해서 접속한 것이었는데도 각종 성희롱적 메시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정보에 노출되었다고 했을 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처음엔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일주일가량 이걸 지켜보다 보니 이런 메시지들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갖춰지지 않은 또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성인보다 큰 청소년들이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어떨지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가 오가고 있고 실제로 성매매나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가 벌어지면 그 이용자들만 처벌하고 있는데 채팅 앱을 익명으로 이용하고 또 기록도 남지 않아서 추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현재 별다른 제재가 없는 채팅 앱 자체 또는 운영자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자는 겁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업자 등은 규제를 하거나 처벌하는데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채팅 앱과 운영자는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많이 벌어지는 채팅 앱에 대해 사이버 포주라는 표현을 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채팅 앱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또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관련 대화가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앱입니다. 100만 명 넘는 사람이 내려받은 이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연 매출이 40억 원을 넘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앱은
확인된 것만 2개인데 이곳처럼 이름만 다르고 사실상 거의 똑같은 앱을 여러 개 제공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12개까지 또 받은 적이 있어요. 한 개발자가 12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포맷이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복사가 되는 개념이니까. 하나가 잘 되면 그렇잖아요. 현실도 커피숍 하나 잘 되면 분점 내듯이 다운로드가 많아지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광고를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2개고. 운영자들이 광고료 외에 수익을 올리는 수단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사용자들이 미리 돈을 주고 산 앱 포인트. 쪽지를 보낼 때마다 포인트 차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쪽지 보낼 때마다 90포인트, 90원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의 이제 포인트를 차감하게 하고 그는 운영자가 다 갖는 거죠. 더 많은 대화가 오갈수록 이득을 많이 챙기다 보니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팅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개발자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진짜로 일반 여자인 줄 알고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막 하는데 그게 채팅 프로그램이랍니다.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이게 로봇인 줄 알 건데 그냥 끊임없이 만나려고만 하니까 그걸로 유도해서 추가 비용 물게 해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운영자들이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 모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에 들어가서 조건 만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앱이 노출되게 해놨는데 그 속에서 성매매 관련 대화가 오가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입자 수가 많아져 다운로드 수가 많아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 업자들이 와서 활동하는 게 보이지만 놔둬야 돼요. 왜? 그래야지 다운로드 수나 이용자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일부 채팅 앱은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보고 형사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 4년, 5년에 걸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7개를 고소하고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들과 고소 고발한 그런 사건도 있는데.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채팅 앱 업체들을 처벌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 찾기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형식적으로나마 모니터링 등을 하는 데다가 증거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그 자구 노력 또 자체적인 이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그걸 상시적으로 하고 합법적인 간판을 달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에 이 업자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보통 저희가 옛날에는 이게 랜덤 채팅에서 성매매 한다는 거를 이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화면 캡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랜덤 채팅이 웬만한 데 가면 화면 캡처가 안 돼요. 이 대화 기록은 3일 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 안에 개인 간의 대화를 못 보니까 이게 성매매 어플이다라고 결정도 못 내리고. 현재 당국이 할 수 있는 채팅 앱 규제는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정보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심의나 시정 요구를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조건 만남해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저녁만 먹어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오늘 어느 데이트 동행 서비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이게 성행인지 성매매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나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저희 규제 기관이라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채팅 앱의 경우 성인 인증을 강제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채팅 앱은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오픈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솔직히 이제 좀 더 판단하기 쉬운 영역이 있게 되겠으나 지금 채팅은 사적 영역이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결국 현재 무법천지와 다름없는 채팅 앱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손질이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매체를 그 매체가 1년 동안 얼만큼 수사기관에 많이 성매매로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어플은 성매매 알선 어플로 규정하고 그 어플에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니네는 몰수될 거고 이런 것들을 고시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지금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난립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성인 인증, 뭐 연령 확인, 실명 인증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좀 은어나 약자 같은 걸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을 때 그거를 스크리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 모든 대화 내용을 내가 감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기술적 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뭐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조치만이라도 조금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다행히 관계 당국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속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채팅 앱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주로 관리하는 부처도 각기 다른 데다 채팅 앱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나뉘어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든 겁니다. 또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성매매 등 범죄의 접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앱 산업의 위축, 그리고 스크리닝 과정 등에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해외 얘기를 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매매거나 뭐 또 아동 청소년 성매매가 감금돼서 인신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자체에서 TF같이 각 부처의 담당자들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지만 현실적인 조치라도 시작하기 위해 빨리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해결조차 시도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기자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를 만났을 텐데 가장 필요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여러 곳에 문의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는 부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과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는 다른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는데요. 책임자가 없어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바일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 또 가치의 충돌 등의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총괄 TF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항상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에 비해서 늦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청소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겠고요. 또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정부에서 부과하는 의무나 제재가 싫다면 앱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자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한현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주제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일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나쁜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신문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